1-2라고 해서 주제 통합적 읽기야. 자, 이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친구가, 자, 주제는 한 개야. 자, 여기서 이제 한 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제재. 자, 무엇을 이제 중심적으로 삼아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느냐와 관련된 건데, 자, 오늘 하게 될 세 작품이 갈래가 다 다릅니다. 자, 큰 하나의 이제 소재가 뭐냐면 소비야, 소비. 자, 그래서 이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 자, 글이 나오는데, 자, 요 첫 번째 글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소비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기준에서는 어떤 관점들로 좀 나누고 있냐면, 자,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이 소비를, 자, 미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다라고 하는 이제 편의상 우리 가나다라고 하는 시장과 우물, 그리고 윤리적 소비, 자, 그리고 이제 명품 집착, 요 세 개 글 중에 거시 미시를 따지는 거는 시장과 우물이라고 하는 친구랑 이제 명품 집착, 요 이제 글을 위주로 삼는데, 윤리적 소비도 이 그룹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까지 조금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시라고 하는 말이랑 미시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알지? 크게 본다랑 작게 본다, 좁게 본다. 자, 그래서 거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소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자,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자, 사회의 단위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거시적이란 말을 쓰고, 자, 미시적은 개인의 문제로 다뤄요. 자, 개인 또는 여기서는, 자, 심리적인 문제로, 자, 소비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먼저, 자, 첫 번째 지문이, 자, 시장과 우물이야. 자, 박재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글 갈래가 다 다르다 했다니까, 자, 먼저 이 친구는, 자, 논설문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받고 가시고요. 자, 논설문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본인의 주장과, 자, 그 근거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 이러면 기본적인 특성은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연경이 지금의 베이징이야. 자, 베이징이고 수십리에 걸쳐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의미는, 자, 그 당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의 가선, 띠 같은 거, 자, 띠를 두른 듯이, 자,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대. 자,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 두었으므로, 자,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자,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해서 붉게 칠하기도 하고, 자, 입구나 문 앞에는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는데, 자, 일종의 이제 뭐 같냐, 그 차이나타운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중국이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자, 점포 안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동학묘, 융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자, 진기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절에서 이걸 얘기한 이유는, 자, 중국은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 이걸 알리는 게 아니라고.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나와. 자, 여기서 우리나라, 자, 사람들. 자, 이 친구 글쓴이의 관점이랑 좀 다릅니다. 자, 얘네들 세모 한번 쳐보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ing만을 숭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국이 상점이 많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말단의 이익을 숭상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자, 여기서 말단의 이익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언급이 되긴 하는데, 자, 우리 요 조선 시기까지만 해서도 있었던, 자, 사, 농, 자, 공, 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신분 체계가 있지, 그지? 자, 천민을 제외하고, 자, 이 사, 그리고 농공상 이렇게 둘로도 나누는데,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귀한 직업, 이제 귀한 신분이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천한 신분이자 직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사농공상 중에 상이지. 이게 뭐겠어? 상업이야, 상업. 자,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요때까지만 해도 사농공상 중에 자, 장사하는 사람을 자, 이제 이익이나 돈만 쫓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산업공상의 내부류 백성의 하나이지만 자,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이건 누구 말이냐? 자, 내 말이야, 내 말. 자,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나라 당시 우리나라 사람과 자, 글쓴이라고 할게요. 자, 글쓴이 동그라미 할 거고 자, 글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자, 글쓴이와 자,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은 서로 대조될 거야. 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비판하잖아, 그치? 자, 근데 나는 어떻게 본 거야?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을 시킨대. 자, 나머지 세 부류니까 상이 사, 농, 공 얘네들 자,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이유는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열의 세세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자, 결국 상업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자, 정리해서 적으면 자, 글쓴이 입장은 자, 상업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나라에 꼭 자, 필요한 것이다. 자, 다음 문단. 자,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자,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자,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자,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는 언급하는 것 중에 자, 쓸모있는 것과 자, 쓸모가 없는 것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쓸모 있는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된 자, 쌀이나 비단. 자,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입고도 살아야 되고. 자, 비단은 좀 뭐 비싼 이제 옷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사람들이 일종의 필요로 하는 것들. 자, 근데 나머지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자, 물건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데 쓰는 것 우리 일종의 화폐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비유된 거는 자, 화폐야, 화폐. 자,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에 귤이 많이 나지, 그치? 자, 제주도에 있는 귤, 자, 넘치잖아, 그치? 넘치는데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유통을 안 시켜. 바깥에 안 팔아. 제주도 안에서만 귤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귤을 먹을 수가 없을 거고 제주도 사람들은 귤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굳이 앞으로는 더 생산을 안 하려고도 할 거고 자, 넘치는 귤들이 다 썩고 버려지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자, 그것만이 홀로 쓰여 고갈되기 쉽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재화의 유통 필요하다 이런 말이야. 자, 따라서 옛날의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 자, 그럼 보석과 화폐가 뭐겠어? 여기선 쓸모없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 자, 이게 보석 화폐죠. 자, 더 기묘한 물건. 자, 기묘가 필요란 말이니까. 자, 더 필요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자,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사도록 했다. 자,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유통도 시켰대. 자,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를 했는데 자, 이렇듯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냐? 자,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도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건이에요. 자, 물건들은 많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밑줄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뭐하다? 자,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야. 자, 그래서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내팽개쳐 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한대. 자, 누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나라 나 제외한 이제 소비를 이제 요 상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 중국 애들 보고 자, 물건 많이 쌓아놓고 막 팔고 하는 거 보고 사치가 너무 심하대. 자, 그리고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을 쇠퇴할 것이다. 자, 여기서 사치 그리고 검소함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자, 사치는 여기서
활발한 상업이야. 자, 또는 활발한 유통인 거고. 자, 검소함의 세모 치세요. 자, 아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라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9월에도 있죠. 9월에도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한 번 더 뿌리잖아. 그지? 자, 그거 왜 뿌리는 것 같아? 돈이 남아 돌아서 뿌리나? 그거 아니죠. 그 돈으로 소비 활성화 하라고. 그걸로 실제로 이제 뭐 오마카세 쓰니 뭐 이제 쓸데없는 사치품 쓰니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애초에 막으려는 제도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자, 어찌됐든 소비를 위해서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소고기 오마카세 사 먹었어. 그러면은 그건 사치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오마카세가 잘 되면 걔네들은 소고기를 사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중간에 소고기 유통업자들도 다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라고. 자, 그 말이에요. 결국 검소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통과 상업을 막아버려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왜 그런가? 자,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대. 자, 진주가 뭐예요? 보석이잖아. 그지? 일종의 화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자, 왜 캐는 집이 없냐? 이거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거든. 자,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대. 자, 가치를 가지지 못한 거지. 왜? 사람들이 이걸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바꿔 먹지도 못한대. 자,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렇겠는가? 자, 여기 뒤에 밑줄.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 유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자, 이게 화폐로 쓰인지 알게 뭐야. 자, 그래서 이제 재물을 자, 사용할 자, 방법조차 모르니까 계속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자,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자, 만들어낼 자, 방법도 모르고 자, 이게 또 어디까지 이어진대? 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자, 궁핍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면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면 자, 궁핍해진다. 요거 일종의 연쇄법이거든. 자, 꼬리물기죠. 자, 꼬리물기를 통한 반복으로 보통 이제 연쇄법을 가진 시랑 비교를 하는 문제를 종종 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문단으로 가시면 자, 요 글의 제목이 나오지. 시장과 우물이라고. 자, 여기 보면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물이라고 비유된 친구는 자, 재물이야, 재물. 자, 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이 우물의 특성이래. 자, 우물이 계속 물이 고여있잖아. 그지? 근데 계속 고여있는 게 아니라 자, 이 고여있는 걸 퍼내면 자, 새로 이 우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계속 흐른다고. 자, 근데 그 물을 고인 채로 그대로 두면은 그 물길이 안 생기나 봐. 자, 그래서 자, 결국 여기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바는 뭐냐? 우물처럼 재물도 자, 뭐 해야 된다? 자, 계속 사용하고 자, 유통을 해야 자, 또다시 생산할 수가 있다고. 자, 아까랑 반대 상황이지. 재물을 사용 안 하면 만들어낼 방법도 모르게 되고 궁핍해지는데 자, 이 재물을 계속해서 사용을 유통하면은 자, 생산을 더 하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이 무슨 말이야? 비단옷을 입지 않는 거는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른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재물, 즉 비단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른다. 자,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상업이 죽으면 이제 이 옷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공의 영역이잖아. 자, 이게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자, 이 상이 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 농에는 어때? 야, 이 상업이 유통이 활발하지 않으면은 농기구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농기구도 제대로 못 만들면은 자, 농사도 제대로 못 만들게 돼. 이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게 되겠지.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거야. 자, 이어서 자,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집니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자, 산업공상 내부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자,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자, 그런 거지. 지천에 진주 같은 거 깔려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은 진주가 보물인 줄 몰라. 왜?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중국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진주 얼마냐 해? 하면서 막 사간다고.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자본의 유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네거리, 우리나라죠? 자, 종로 네거리, 자, 세모 쳐봐. 자, 어디랑 비교하겠냐? 종로 네거리, 여기야. 자, 이 종로 네거리랑, 자, 앞서 얘기한, 자, 베이징을 비교할 겁니다. 자, 아까 베이징은 상점이 쭉 늘어서 있어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종로 네거리는 어떻대? 자,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안 된대. 1, 2가 400m거든. 굉장히 짧은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는데, 자,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자, 우리 종로 네거리는, 자, 상업이 발달을 하지 못하고 다 죽어 있다. 자, 그래서 점포 안내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미츠. 자,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겠어? 상업과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지. 자, 그 근거는 베이징의 사례가 근거될 수도 있고, 자, 본인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의 현실을 실제로 밝히고 있다든지. 자, 그래서 논설문에 가장 가까운 글이더라 라고 잡아주시면 자, 되겠습니다.